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어제 잠깐 움찔하더니 오늘 다시 한번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 개별 호황제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움직였었고요. 주요 인사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이날 시장의 호재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별 종목 그리고 개별 업종의 차별화 장세는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 모닝 체크인으로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경기 지표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미국의 GDP도 확정치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재무장관이 경기에 대한 연착륙 가능성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충분히 연준의 2% 목표치도 향후 도달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쪽에서 미국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재정과 통화 정책에 대한 강도를 조금 더 힘있게 가게 되면서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부양책을 더 강화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이 미국 증시에도 호재로서 작용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었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분위기 이날 전체적으로는 좋았는데 한번 찬물을 끼얹은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회계와 관련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급락하는 모습에 잠시 흔들리는 모습도 나왔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관련해서 앨범알 오늘도 강세를 띄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LCC 중에 하나죠.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에 대한 전망을 좀 제시를 하게 되면서 동반해서 항공주들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의 상장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날 소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뉴스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정부 쪽에서 AI 쪽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 결국에는 중국의 이 광저우 공장이 팔리게 되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OLED로서 확실하게 화학적 변화가 완성되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별적으로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용량의 ESS를 설치하게 되면서 변압기 관련 주들한테도 또 하나의 호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관련해서는 이 대왕고래 관련 주이기도 하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지금 영업이익 쪽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방산 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오늘 한 달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있는 일이 되겠고요. 외형과 수익성 모두 다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KG 휴캠스가 되겠습니다. 화학업체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화학업체가 안정성을 좀 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증설과 또 밸류업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재료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긴 했었지만 결국에 다우 지수와 나스닥이 0.6%씩 올라갔고요. S&P 500 지수도 0.4% 상승을 하게 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반도체가 시장의 호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GDP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고요. 미국의 노동부는 9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고용시장이 견조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채권 시장에서 50bp, 그러니까 B컷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62%에서 56%로 감소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도 3%로 확정됐습니다. 민간 재고 쪽하고 주택 고정 투자가 하향 조정됐지만 개인 소비가 상향 조정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 개인 소비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해석됐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재무장관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경기 연착륙 경로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옐런 장관은 CNBC 생방송에 출연을 해서 나는 항상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믿었다며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고 오늘 지표가 그렇게 됐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옐런 장관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통제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요. 또 현재 물가 상승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주택 비용이 앞으로 하락해서 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부 요인으로 중국의 요인들도 미국 증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재료가 됐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6일 어제였습니다. 이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 연구하는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특히 올해 5%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해 재정 정책을 통한 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나오게 나면서 이제 유럽 증시에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갔고요. 국내 쪽과의 연결고리를 보게 되면 원화 강세가 있었던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에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악재입니다. 급락을 했고요. 힌덴버그 리서치 계속해서 또 다시 보고서를 내면서 다시 한번 회계 위반에 대한 혐의 조사에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조사 초기 단계라고 하고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소스가 나왔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아직까지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중에 반도체주 전체적인 전반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에 다행히도 반도체 종목들은 강세로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날 12% 급락했고요. 40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 효과 덕분에 앨범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진핑 주석의 이런 분석회의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날 앨범알, 리튬 아메리카 역시 상승을 했고요. 관련주들은 거의 다 리튬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종목들 강하고 구리나 농산물, 여행,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앨범알 9.9% 오르면서 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항공주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덕분이었습니다. 이 매출 성장과 관련한 3개년 촉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5.4% 오르면서 29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델타 항공이 6.2%,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7.1%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라이릴리 보겠습니다. 약간의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차익 매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파트너사가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매물이 나온 건데요. 이 파트너사의 이름은 바이오 에이지랩입니다. 이 종목은 1.7% 올랐고요. 일라이릴리의 체중 감량, 약물 조합을 담당하는 그런 자회사로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 일라이릴리 900달러 초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